안녕하세요. 글쓰기 센터 틀리기 쉬운 정서법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유혜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고수도 헷갈리는 맞춤법 이야기. 저희가 그 앞에 2시간은 띄어쓰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왜 이렇게 맞춤법이 어려울까 라는 이야기, 내가 정말 지식이 짧아서 맞춤법이 어려운 건가 라는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좀 구해보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자, 맞춤법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 이 문제들은 KBS 한국어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 자,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2번, 다음 중 어법에 맞지 않는 표기는? 자, 이상하게도 내가 글을 쓸 때는 잘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로만 나오면 우리는 그 맞춤법이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자,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문제의 정답은요, 4번입니다. 드러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러나다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되고요. 좋지요는 잘못된 표현이고 좋지요와 같이 씁니다. 오시요는 하오체라고 해서 오시오라고 쓰는 게 맞고요. 아니요는 예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로 쓰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맞으셨나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표현은 바로 통째입니다. 통째. 통째가 아니고 통째처럼 명사 뒤에는 전미사 채가 아니고 째가 와야 된다.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는 채와 채를 구분할 수 있는가 라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 학생들은 두 문제를 다 맞췄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두 문제의 정답을 찾느라 약간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틀린 학생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국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바로 내밀어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맞춤법이 헷갈리는 걸까요? 그게 내 잘못일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맞춤법이 헷갈리는 2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맞춤법을 우리가 좀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규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따분하게 들리겠지만 한글 맞춤법 총칙 제1조 1항을 보겠습니다. 제1항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자, 이 말은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내가 들리는 대로 적어주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자,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것은 문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뜻이고 이 말은 곧 실질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주자. 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하여 적어주자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조 1항에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자라고만 규정을 두었다면 먹었다라는 동사 표현을 우리는 소리나는 대로 먹었다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과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해서 적어주면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먹었다는 처음에 소리나는 대로 적으니까 글자를 배우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었다라고 적어 놓으면 이게 동사 먹다에 과거 시제 어시 붙은 형태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충돌하는 규정이고 그것이 대원칙 제1조 1항에 같이 있기 때문에 맞춤법은 태생적으로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의 모호성을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아까 그 드러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제를 풀었는데요. 자, 그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그러니까 이제 들다 나다처럼 들다 나다 두 개의 동사가 드러나다와 같이 하나의 동사가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사실 이 어떤 의미가 본뜻에 멀어졌다 멀어지지 않았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모호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돌아가다라는 뜻에서 돌다는 삥삥 돌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돌아가다의 그 의미에 그 돌다의 의미가 본뜻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이제 언어학자들은 예상을 하지만 저는 의미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도는 것과 돌아가다의 그 본뜻의 의미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또 모호한 규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본뜻에서 이제 멀어져서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는 용언,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자, 제가 글쓰기 첨삭을 하다 보면 사실 요 철자를 틀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면 이 규정 자체가 잘 안 알려져 있거나 모호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의 문제 두 번째로 살펴볼게 제51항이에요.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라고 이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로 우리가 적는 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로만 나야 돼요. 예를 들면 깨끗이 보겠습니다. 자, 깨끗이 같은 경우는 깨끗이로만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만 나죠. 왜냐하면 요 시옷이 일로 이동해서 깨끗이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히로 나려면 깨끗이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는 발음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은 왜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발음해요 하는 학생도 있어요.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깨끗이로는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로만 적어줘야 된다. 나머지도 다 같은 예고요. 히로만 적는 것은 이로 발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자, 이런 것들은 히로만 나요. 왜냐하면 극이, 급이, 딱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히로만 적습니다. 이번의 예시는 사실은 틀리는 학생이 많이 없어요. 문제는 3번이죠. 이나 히로 나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히로 통일해서 적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는 솔직히로 발음을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표준 발음법에서. 근데 솔직히로 발음을 하거나 솔직히로 발음을 하거나 적는 건 히로만 적어준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왜요? 우리는 둘 다 적을 수 있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둘 다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맞춤법이 헷갈리는 이유는 문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회시효 규정입니다. 자, 그냥 규정을 읽어만 볼게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자, 두 번째,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이시오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한자어고 어떤 게 순 우리말인지 단어의 형태적인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합성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이 규정에서 중요한 대립되는 개념은 뭘까? 합성어와 파생어가 다르게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론적인 지식이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음으로 끝난 경우라고 해서 그 세 가지 그 발음의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단어의 정확한 우리말 발음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아랫마을과 같이, 자, 그러니까 발음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찍은 이유는 너무 복잡하니까 틀려도 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맞춤법 검색기를 검사를 해서 일단 오류를 잡고 더 필요하다면 국어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영어 사전을 많이 찾지만 국어 사전을 왜 찾아요? 라는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문법적인 정보 그리고 또 규정에 대한 내용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의 궁금증들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맞춤법 달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 센터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지속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이시오 규정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나는 이 규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와서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또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센터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었다라는 표시로 학번 이름 올려주시고 그리고 질문도 올려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